김지은은 갑자기 아버지의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그녀를 노려보는 눈빛을 마주쳤다. 너 같은 년이 내 딸이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날 밤 집에서 쫓겨난 지은은 거리로 나와 비를 맞으며 울었다. 그녀의 사랑이 드러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이제 28살이 되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카페조차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후 그녀를 해고했다. 죄송해요.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매니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삶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완전히 뒤집혔다. 가족의 버림받음, 친구들의 외면, 사회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아이들에게 끌리는 자신을 이상하게 느꼈지만 그걸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건 금기였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학교 선배와의 키스가 그녀의 비밀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선배는 졸업 후 사라졌고 지은은 홀로 그 감정을 안고 살았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그녀는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며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의 아버지, 김 회장은 대기업의 회장으로 보수적인 가풍을 유지했다. 어머니는 항상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압박했다. 지은이 25살 때 그녀는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27살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민지의 미소는 지은의 마음을 녹였고 곧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다. 주말에 함께 산책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그 관계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지은의 동생이 그녀의 휴대폰을 보고 민지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언니, 이게 뭐야? 여자랑 동생의 충격적인 말에 지은은 변명할 틈도 없이 아버지에게 불려갔다. 아버지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다. 우리 집안에 그런 더러운 게 있을 줄이야. 당장 나가. 그는 지은의 짐을 밖으로 던지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면서 왜 그러니? 고칠 수 있잖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고친다고? 그녀의 사랑은 병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민지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지만 경제적 압박이 컸다. 아버지가 그녀의 모든 지원을 끊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편의점, 그 다음은 식당. 하지만 어디서나 그녀의 성정체성이 알려지면 해고되었다. 결국 그녀는 건물 청소 회사에 들어갔다. 매일 새벽, 사무실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손이 거칠어지고 등은 아팠다. 이게 내 인생인가?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문했다. 민지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점점 분노가 쌓였다. 왜 그녀의 사랑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민지도 자신의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고 설득했다. 민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압박에 흔들렸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낼까? 한 번은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게 가능할까? 난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의 대답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한편 지은의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지은을 쫓아낸 후 후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 그 애가 잘못했어.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밤마다 지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몰래 지은에게 돈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막았다. 가족의 균열은 점점 커졌다. 동생은 지은을 그리워했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봤다. 지은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고통이었다. 청소 중에 사람들의 무시하는 시선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민지와의 관계도 점점 긴장감이 쌓였다. 돈 문제, 가족 문제, 사회의 시선. 모든 게 그들을 압박했다. 지은은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어느 날, 지은은 청소 중에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가 받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아버지가. 위독하시대.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년간 연락이 없던 가족으로부터 온 소식이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문 앞에서 그녀는 망설였다. 내가 왜 여기 있어? 하지만 들어서자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아버지는 지은을 보자 눈을 뜨고 속삭였다. 지은아, 그 한마디에 지은의 눈물이 터졌다. 어머니는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동생은 지은을 안으며 울었다. 하지만 그 재회는 짧았다. 아버지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자 지은은 가족의 일부로 돌아온 듯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복잡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까? 장례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아버지의 지인들, 회사 사람들. 지은은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민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소개되지 못한 채 지은을 지지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변호사가 가족을 불렀다. 유언장 공개입니다. 모두가 긴장했다. 아버지의 유산은 막대했다. 회사 지분, 부동산, 현금.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모든 재산을 큰딸 김지은에게 상속한다. 그 말에 가족이 술렁였다. 어머니는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다.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은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 저한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조건 없이 모든 걸 지은 씨에게.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왜? 그녀를 쫓아낸 아버지가 왜 모든 걸 주었을까? 장례식 후 지은은 서재에서 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에 대한 후회가 적혀 있었다. 지은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 잘못이다. 그녀의 행복을 빼앗았어. 아버지는 병상에서 유언장을 바꾼 모양이었다. 지은은 그 일기를 읽으며 울었다. 아빠. 하지만 이 유산은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어머니는 내가 왜?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라고 항의했다. 동생은 언니, 공평하게 나누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흔들렸다. 그녀는 가족을 버린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녀를 버렸다. 이게 내 몫인가?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민지는 내가 결정해. 하지만 조심해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유산을 받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회장님 딸이 레즈비언이라니 회사 이미지가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이사회에 참석해야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반대를 마주쳤다. 당신 같은 사람이 회사를 이끌 수 있나? 한 이사가 말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제가 해낼게요. 민지의 가족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그 애랑 헤어져. 이제 부자잖아.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거부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유산으로 인해 지은은 바빠졌고 민지는 외로움을 느꼈다. 너 이제 나 필요 없지? 민지가 한 번 물었다. 지은은 아니야. 너가 제일 중요해 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편 사회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뉴스에 지은의 이야기가 나왔다.
대기업 상속녀의 성정체성 논란, 댓글들은 가혹했다. 레즈비언이 회사를? 웃기네. 가족이 불쌍해. 지은은 그걸 보며 분노했다. 왜 그녀의 사랑이 회사를 이끄는데 방해가 되는가?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제 사랑은 제 사생활입니다. 회사를 잘 이끌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큰 논란을 불렀다.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유산을 받음으로써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새로운 압박을 받았다. 이게 행복인가? 그녀는 밤에 혼자 생각했다. 민지와의 미래, 가족과의 화해, 사회의 인정. 모든 게 불확실했다. 그녀의 결정 하나하나가 큰 대가를 요구했다. 지은은 회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첫 번째 위기를 맞았다. 직원들의 파업이었다. 새 사장이 레즈비언이라니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지은은 회의를 소집했다. 제 성정체성은 업무와 무관합니다.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일부는 박수를 쳤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불신했다. 지은은 밤늦게까지 일하며 계획을 세웠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녀가 걱정했다. 지은은 이제 내가 증명해야 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는 소홀해졌다. 데이트는 줄고 대화는 짧아졌다. 민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이가 유산 받은 후 달라졌어. 나한테 소홀해. 친구는 그럴 수 있지.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가족과의 갈등도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지은을 찾아와 유산 좀 나눠줘. 내 동생도 생각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제가 관리할게요 라고 거부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넌 가족도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동생은 중간에서 고민했다. 언니, 엄마 화 풀어줘. 하지만 지은은 내가 왜? 라고 생각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LGBT 단체가 지은을 지지했지만 보수 단체는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를 홍보하는 사장 퇴진, 플래카드가 회사 앞에 걸렸다. 지은은 그걸 보며 이를 갈았다. 왜 나만? 그녀는 변호사와 상의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론이 중요하죠. 지은은 PR팀을 동원해 이미지 개선을 시작했다. 인터뷰, 기부, 사회 활동. 하지만 그 와중에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가까운 측근, 부사장이 정보를 유출했다. 사장이 민지라는 여자와 동거 중 그 소식이 언론에 퍼졌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부사장은 회사 위에 한 거예요 라고 변명했다. 지은은 그를 해고했다. 하지만 피해는 컸다. 주가가 떨어지고 파트너사들이 계약을 재고했다. 민지는 이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관계가 공개됐어. 이제 어떻게 해? 그녀는 지은에게 따졌다. 지은은 미안해. 내가 보호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당장 헤어져. 내 인생 망치지 마. 민지는 눈물로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압박에 못 이겨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잠시 떨어져 있을까? 지은은 그 말에 무너졌다. 나 버리는 거야? 민지는 아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홀로 남아 울었다. 유산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지만 사랑을 앗아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지은아, 내 행복을 빼앗아 미안하다. 그 말에 지은은 결심했다. 내 행복을 지킬게. 회사에서 지은은 개혁을 시작했다. 다양성 정책을 도입하고 LGBT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우리 회사는 모두를 존중합니다. 그녀의 연설에 일부 직원들이 감동받았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노조가 반대했다. 지은은 대화를 통해 설득했다. 변화는 필요해요. 점점 그녀의 리더십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민지는 그동안 자신의 내면과 싸웠다. 지은이를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 가족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상담사의 말에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에게 돌아가기로. 하지만 그때 지은의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다. 경쟁사의 공격. 지은은 모든 걸 걸고 대응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전략을 세웠다. 포기 안 해.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병원에서 과로예요 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민지가 달려왔다. 바보야, 왜 이렇게 무리해? 민지의 눈물에 지은은 안겼다. 너 돌아왔어. 그 재회는 감격적이었다. 위기를 극복한 지은의 회사는 안정되었다. 주가가 오르고 매출이 증가했다. 언론은 그녀를 혁신적인 리더로 칭송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지은아, 용서해줄래? 지은은 망설였다. 엄마가 나 이해해. 어머니는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족 식사를 제안했다. 그 자리에서 동생도 언니,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다. 식사 중 어머니가 민지 씨는? 라고 물었다. 지은은 제 연인이에요 라고 솔직히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 지은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 후 가족 모임이 잦아졌지만 긴장감은 남아 있었다. 지은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용서할 수 있을까? 민지의 가족도 변화를 보였다. 민지가 솔직히 털어놓자 어머니가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가 안 받아줘. 민지는 제가 바꿀게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LGBT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지를 받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은 여전했다. 지은은 토크쇼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레즈비언으로 살아온 제 삶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가족 가치 훼손,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지은은 그걸 보며 변화는 천천히 오겠지라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지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품을 만들어요.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내부 배신자가 다시 나타났다. 전 부사장의 동조자가 정보를 팔았다. 지은은 조사 끝에 그를 적발했다. 왜? 그녀가 물었다. 당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지은은 그 이미지를 바꾸는 게 내 역할이야 라고 말했다. 그 사건 후 지은은 더 강해졌다. 민지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하기로 했다. 우리만의 의식으로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기뻐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이 문제였다. 어머니는 그건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선택이에요. 이해하거나 아니거나. 결혼 준비 중 지은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아빠, 이제 행복해요. 그녀는 꽃을 놓으며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후회가 사라졌다. 유산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녀는 그걸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들의 외면, 사회의 비난, 내적 고통. 민지의 아버지가 갑자기 지은을 찾아왔다. 민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지은은 네, 약속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그건 작은 변화였다. 지은과 민지는 희망을 가졌다. 함께라면.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의 회사에 큰 계약이 들어왔다. 하지만 조건이 사장의 사생활을 공개하지 말라였다. 지은은 거부했다. 제 삶을 숨기지 않을게요. 그 선택으로 계약은 깨졌지만
그녀의 명성은 높아졌다. 용기 있는 리더, 언론이 칭찬했다. 지은은 모든 걸 돌아보았다. 청소부에서 사장으로, 버림받은 딸에서 상속인으로. 그녀의 여정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성장이었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후회 안 해. 결혼식은 하와이에서 치러졌다. 지은과 민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그들의 눈물은 행복이었다. 가족 일부가 참석했다.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축하했다. 축하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왔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언젠가 이해할 거야, 민지가 말했다. 귀국 후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회사는 번창했고 그녀는 LGBT 권익 단체에 기부했다. 변화를 위해 그녀의 연설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새로운 법안 반대 시위, 온라인 공격. 지은은 그걸 이겨냈다. 포기 안 해. 민지와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했다. 이게 꿈 같아,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현실이야 라고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밤에 지은은 악몽을 꾸었다. 쫓겨나는 꿈, 민지가 위로했다. 이제 안전해.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다. 민지 씨, 밥 먹자. 그 말에 민지는 기뻐했다. 동생은 언니처럼 되고 싶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내 길을 가 라고 조언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걸 받아들였다. 아빠의 유산으로 행복해.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지은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버림받은 사랑,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다. 도덕적 해이, 지은은 토론회에서 말했다. 사랑은 도덕이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예요. 마지막 위기가 왔다. 회사 인수 시도. 보수적인 투자자가 사장 교체를 요구했다. 지은은 맞섰다. 내 회사예요. 이사회에서 투표가 벌어졌다. 결과는 그녀의 승리.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그 승리는 그녀의 여정을 마무지었다. 지은은 모든 걸 돌아보았다. 청소부 시절의 고통, 유산의 충격, 사랑의 시련. 그녀는 성장했다. 민지와 함께한 미래가 밝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 가족을 용서하고 사회와 맞서고 사랑을 지킨 그 모든 결정이. 당신은 지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가?